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정신병을 팝니다. 정신병을 팝니다. 그런 책이 나왔네요. 제임스 데이비스라는 영국의 로 햄퍼드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교수가 쓴 정신병을 팝니다. 그런 책이 이제 나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공병호 TV에서 제가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간단하게 다뤘는데, 제가 이제 뭐 의학을 전공하거나 또 생물학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과의 전문의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할까, 그런 궁금함을 좀 드러낸 바가 있거든요. 아마 이제 약물 치료가 현대의학은 대부분 아마 집중적인 뭐 인지 여름 치료도 있지만 약물 치료가 아마 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피력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상세하게 정신과 의사분들이 어떤 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 바가 없는 거죠. 정신병을 팝니다라는 건 책 제목이 여러분 대단히 이제 좀 호소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것은 작은 제목, 부제를 보니까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가,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임스 데이비스라는 정신과 의사는 사회가 사람의 마음의 병, 정신질환을 심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이나 또 본인을 포함해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항우울제나 안정제 같은 것을 과다 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아마 책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국만 하더라도 성인의 한 25%, 그 4명 가운데 1명이죠. 25%가 이제 아마 정신과 의사분들의 상담을 받고 약을 이렇게 처방받아서 투약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예산이 이제 우리 돈으로 한 32조 5천억 정도로 합니다. 엄청난 돈이 이런 정신질환에 투입이 되는 거죠. 이제 한국만 하더라도 2017년도에 정신과를 이렇게 방문한 그런 환자가 한 340만 명, 2017년, 2022년도에 465만 명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무려 여러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7%가 증가한 거죠. 그 이제 현대의학은 기본적으로 예방의학이라기보다도 치료의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음식물을 조절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현대의학은 주로 이제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수술하거나 이렇게 치료하는데 집중하는 치료의학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분들이 아마 많이 처방하는 것이 뭐 프로작이라는 그런 약물 계통의 항우울제, 그리고 안정제 같은 걸 많이 아마 투약해 가지고 그 일정 기간 동안 정세가 호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제임스 데이비스라는 분은 안정제 먹이기라는 그런 표현을 썼네요. 이제 번역을 해서 안정제 먹이기인데, 이제 일단 상황이 심각하거나 정세가 이렇게 호전이 안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이런 항우울제나 안정제 같은 걸 일단 투입하게 되면은 당장 효과가, 사람이 안정되거나 심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런 요법들을 많이 사용해 왔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작가가 글의 말미에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낸 처방 가운데 하나가 이 항우울제나 안정제 같은 것을 많이 투약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 정신질환을 낮출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연민과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사회로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의 큰 요지는 시대가 정신질환을 많이 만들고 또 사회가 정신질환을 많이 만드니까
그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신자유주의 사회가 정신질환을 양산하고 있으니까 사회 구조를 좀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지겨워하고 변덕스러워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간에 하루 생활을 보다 보면은 하루 생활 가운데서도 기분 변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편차가 좀 적어질 것이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우울해질 가능성은 좀 더 높은 거죠. 이게 시대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구조적으로 기분이 업, 다운이 좀 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들 편안하면은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고, 조금만 여러분 생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게 되면은 지겨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물도 여러분 투약하고, 그 다음에 뭐 알코올도 섭취하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존재론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주목하게 되면은 누구도 그 사람을 항상 안정적으로 만들거나 우울로부터 여러분들 해방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임스 데이비스라는 그런 작가는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항우울제나 안정제를 투입해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고 신자유주의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병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뭐 정신과 의사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옳은 이야기는 아닌 거죠.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건태로워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뭐죠? 불평하고, 끊임없이 지겨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럼 이제 해법이 뭐냐? 개개인이 자기의 심적인 그런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노력 가운데서도 자기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누구도 여러분들 국가라든지 시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죠. 안정적인 일자리가 이런 제공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들 이런 우울한 상태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안정적인 일자리가 이런 제공되면 또 다른 거리를 찾아가지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할 수 있거든요. 연민이나 유대라는 것이 강화가 된다가 사람들이 뭐 타인이 여러분들 좀 달콤한 이야기나 위로가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항상 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은 근본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든 거죠. 깊은 평화나 이런 부분들은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될 때 그때 여러분들 소속감을 가질 수가 있고 심적인 그런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정신과 의사분들은 그런 이야기는 호소리 없겠죠. 제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그 심적인 그런 안정감을, 깊은 심적인 안정감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개인이 자기가 어떻게 이런 심적인 상태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평강이란 표현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평강이 외부로부터 주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가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인 게 아니고 저는 경험으로 보면은 사람이란 참 불완전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정신과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을 보고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